사람들이 그러더군요. 그 나이에 또 결혼이 뭐냐고. 2번이나 해봤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뭐가 그리 아쉬워서 또 그러냐고. 이제 와서 누굴 만나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근데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언제 살아보지? 그 말 한마디 꺼내기까지 수십 년 동안 꾹 눌러놓은 감정들이 있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흔든 한 사람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어요.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을 위한 따뜻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20살.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땐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죠. 착실하고 집안도 괜찮다는 말 하나에 내 인생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게 제 인생 첫 번째 실수였죠. 결혼 2달도 안 돼 남편의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도박에 빠져 집안 돈을 몽땅 잃고 술만 마시면 욕이 날아오고 손도 올라갔죠. 참다. 짐 하나 들고 친정으로 도망쳤어요. 저 집 딸 시집살이도 못하고 쫓겨났대. 마을 사람들 수군거림이 귓가에 찰싹 달라붙듯 맴돌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몇 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2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조용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소리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와 함께 2딸을 낳고 밥을 나누고 웃고 평범한 하루를 함께 보내며 조용히 살아갔어요. 사랑이라기보단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느낌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편안했죠. 그런데요, 그 사람도 오래 곁에 있지 못했어요. 17해 전 위암 판정을 받았고 1년도 채 못 돼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그 사람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애들 잘 부탁해요. 그 후로는 그냥 혼자 살았어요. 딸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고 저는 조용한 연립주택 2층에서 혼자 지냈죠. TV와 라디오가 유일한 친구였어요. 아침엔 반찬 하나 데워 먹고 저녁엔 라디오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죠. 가끔 TV 보고 창밖 바라보고 그게 제 하루였어요. 그래도 집에만 있긴 답답했어. 근처 도서관 문화센터에 나가봤어요. 공예 수업이 있더라고요. 손으로 뭔가를 만지면 마음이 조금은 덜 외로워졌어요. 함께 앉아 수업 듣는 사람들과 차 한 잔 나누고 계절 얘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제겐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됐어요. 작년 봄이었어요. 문화센터 공예 수업에 가려는데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하더라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세요. 남자분이야. 별 기대도 없었죠. 그냥 또 누군가 등록했나 보다 했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었어요. 이철수. 18살. 제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사람. 그땐 동네 청년회에서 같이 활동했어요. 시원하게 웃던 얼굴, 말투 하나하나가 따뜻했던 사람. 하지만 부모님은 단호했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은 안 된다. 결국 그 사람은 고향을 떠났고 전 다른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날 수업 끝나고 나가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인자 씨 잘 지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4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그 목소리를 바로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은퇴하고 고향에 돌아왔다고 했어요. 아내는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떴고
이젠 혼자 조용히 지낸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저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 같았죠. 그 사람이 짐을 들어주고 가끔 반찬을 같이 나누고 마당에 쌓인 낙엽도 말없이 쓸어줬어요.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혼자 지내던 제게는 그 모든 게 큰 위로였어요. 인자 씨, 이 김치 정말 맛있네요. 내일도 좀 주실래요? 그렇게 핑계를 대며 자주 찾아왔어요. 저도 모르게 그날 입을 옷을 골랐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시 빗곤 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만날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문자가 오면 웃음이 났고 저녁에 통화라도 하면 그날 하루가 조금 덜 외로웠어요.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래? 처음엔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부끄럽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멈추질 않았어요. 두 번째 남편 사진 앞에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미안해요. 근데 나 외롭고 또 설레요. 그 사람은 매일 아침 산책을 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저도 같은 시간에 나가봤죠. 마침 그가 있었어요. 인자 씨, 같이 걸을까요? 그날부터 아침 산책이 우리의 일과가 됐어요. 봄비가 살짝 내리던 날에도, 여름 햇살이 따가운 날에도 우리는 함께 걸었어요. 말없이 걷기도 했고, 때로는 오래전 얘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때 왜 떠났어요? 34년 넘게 마음에 남아있던 질문.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당신 부모님이 반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땐 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신한테 해줄 게 없었어요. 그 사람의 말에 마음이 뻐근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인자 씨 후회해요? 그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했어요. 첫 번째 결혼은 아팠지만 두 번째 남편과 두 딸은 내 인생의 보물이었으니까요. 후회는 안 해요. 그래도 가끔 생각은 했어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어요. 깜짝 놀랐지만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누구의 손도 잡지 않았는데 그 온기가 전해지자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말없이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순간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손을 잡은 채 오래도록 가만히 그저 마음이 먼저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손을 처음 잡았던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자주 만났어요. 같이 시장을 다니고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소소한 하루를 함께 보내는 일이 점점 당연해졌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비 오는 날엔 창가에 나란히 앉아 라디오를 들었고 더운 날엔 수세미를 뜨며 웃었어요. 그 사람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될 만큼 마음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인자 씨, 우리 결혼할까요? 놀랐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네, 함께해요. 작은 결심이었어요. 잔치는 생략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모셔 조용한 식을 하자고 했죠. 청첩장도 흰 종이에 작은 글씨만 새긴 단정한 봉투 하나, 식탁 위에 몇 장 올려놨는데 그날 오후 큰딸 미영이가 갑자기 집에 들렀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온 아이의 눈이 식탁 위 봉투를 향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결혼해요. 누구랑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의 첫사랑이야.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미영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고, 처음 보는 얼굴이겠죠. 첫사랑, 누구요? 예전에 엄마가 18살 때 처음으로 마음에 품었던 사람이야. 미영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설마 진짜 결혼할 생각은 아니죠? 노망 났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결정을 혼자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내 인생의 가장 조용한 안쪽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사람이니까요. 이번엔 그냥 나 스스로 선택한 사랑이야.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미영이는 청첩장을 조용히 내려놓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 뒤로 일주일 넘게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픈 건 그 아이의 반응이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꺼낸 말이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됐을까 봐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말하고 있었어요. 이번만큼은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 밤이면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정말 괜찮은 걸까? 나는 지금 너무 흔들려요. 딸이 알게 된 후, 전 죄인처럼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이후, 미영이한텐 연락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엄마야. 그 말이 나오자마자, 목이 메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생각해봤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뜻밖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아이는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아빠 생각나고, 엄마가 갑자기 그런 결정을 했어. 근데 수진이랑도 얘기하고, 남편이랑도 얘기해보니까,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평생 우리만 생각하고 사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고맙고 또 미안했어요. 미영아, 엄마가 너무 갑자기 말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에요. 잠시 멈췄다가 딸이 조용히 물었어요. 결혼식. 저도 가도 될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하지. 엄마 딸인데.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이가 우리 결혼 축하해 준대요. 그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다 알았는지 웃었어요. 다행이네요. 인자 씨, 많이 걱정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결혼 준비는 조용히 따뜻하게 이어졌어요. 작은 마을 회관을 빌렸고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잔치는 없지만 마음만은 가득한 결혼식이 될 거였죠. 결혼식 전날 딸들이 집에 왔어요. 미영이와 수진이. 수진이는 처음부터 묵묵히 응원해줬어요. 엄마, 내일 결혼식인데 긴장되세요? 수진이가 웃으며 물었고 저도 웃었어요. 조금. 근데 행복해. 그날 밤 우리는 셋이 한 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빠도 하늘에서 엄마 축하해 주실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길 항상 바라고 계실 거예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왔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미소 하나로 모든 걸 말해주는 듯 했어요. 아침이 밝았고 결혼식 날이 됐어요. 간단한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런데도 눈빛만큼은 20살 같았어요. 엄마, 예쁘세요. 미영이가 제 머리를 만져주며 말했어요. 수진이는 작은 꽃을 하나 제 머리에 꽂아줬고요. 고마워, 내 딸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꽃 대신 국화 2송이 놓인 작은 회관이었지만 그곳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였어요. 예전엔요,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았어요. 그 나이에 뭘 하냐. 애들 욕 먹인다. 그런 말들이 늘 제 발목을 붙잡았죠. 근데 지금은요, 남의 눈보다 제 마음을 먼저 봐요. 처음으로요. 결혼한 지 3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손수 만든 도자기 꽃병이었어요. 푸른빛 유약이 반짝였죠. 이걸 언제 만들었어요? 수업 끝나고 몰래 더 남아서요. 우리 100일 기념으로. 그 말에 가슴이 뜨끈해졌어요. 평생 누군가가 이런 선물을 준비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스웨터를 떠줬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을 담아 한 코 한 코 짰어요. 그 사람이 입고 말했어요. 인자 씨,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런 말을, 이런 눈빛으로 듣는 날이 오다니. 우리는 작은 여행도 다녀왔어요. 멀리 가진 않았어요. 근처 바닷가로 1박 2일. 혼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이제는 함께 가는 사람이 생겼어요. 석양이 지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갈매기 소리, 잔잔한 파도, 말없이도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인자 씨,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잠시 생각했죠. 글쎄요. 아마 더 용기를 내서 당신을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그랬다면 우리가 더 일찍 행복해졌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맞아요. 지금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소중함을 더 잘 아니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었을 땐 몰랐던 것들을 지금은 알게 됐거든요. 돌아온 후엔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철수 씨는 서울에서 고생하며 작은 가게를 열었던 이야기, 아내를 만나 살았던 시간, 그 후에 외로움을 들려줬어요. 저도 말했어요. 첫 결혼의 상처, 2번째 남편의 따뜻함, 그리고 혼자 견뎌낸 17년.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동네 슈퍼 앞에서 오래된 이웃을 만났어요. 우리를 보고 놀란 얼굴로 말했죠. 아이고 박인자 씨, 그 나이에 재혼했단 소문이 사실이었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네, 맞아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당당하게 말했어요. 철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인자 씨, 멋졌어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이젠 알아요. 남들 눈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의 하루는 별건 없어요. 같이 밥을 차리고, 청소하고, 산책하고, 라디오 듣고. 그런데요.
그 평범한 하루가 저에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요. 누군가와 함께 웃고 나누고 손을 잡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 그것만으로도 지금의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 사람들은 아직도 그러더군요. 그 나이에 뭘 믿고 또 결혼을 해요. 근데요, 전 이번엔 처음으로 저 자신을 믿어봤어요. 첫 결혼은 부모님의 뜻, 두 번째는 아이들을 위한 선택, 그리고 이번엔 오직 제 마음이 원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3달쯤 지났을 무렵 작은 위기가 찾아왔어요. 철수 씨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거든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협심증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큰 수술은 피했지만 약을 먹고 안정을 취해야 했죠. 인자 씨, 이제 시작인데 미안해요. 병실 침대에 누운 철수 씨가 작게 말했어요. 전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천천히 나아요. 그날부터 저 그를 정성껏 돌봤어요. 식단도 조절하고 약도 제 시간에 챙기고 매일 가볍게 산책도 했죠. 이전에 결혼해선 의무감으로 하던 일들이었는데요. 지금은 달랐어요. 사랑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2달 후 철수 씨 건강은 많이 호전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이건 박인자 씨 덕입니다. 약보다 더 큰 보약이네요. 그 말이 참 뿌듯했어요. 건강을 되찾은 뒤엔 베란다 화분에 상추와 꽃을 심었고 같이 물 주고 흙 만지며 웃음이 늘었어요. 첫 수확한 상추로 쌈 싸서 먹던 날, 그 맛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철수 씨 제안으로 요양원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말동무가 필요한 분들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치유받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보다 더 외로운 분들 많아요. 우리 존재가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어느 날 요양원 할머니 한 분이 말했어요. 2분 참 잘 어울려요.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어요. 우리의 늦은 사랑이 누군가에겐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니에요. 그냥 박인자입니다. 물론 여전히 아이들의 엄마지만 이젠 제 인생을 제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철수 씨는 자주 말해요. 인자 씨가 있었어서 내 인생이 완성됐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우리 둘 다 너무 늦게 만났지만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고 서로의 하루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지금 남의 인생만 살아오느라 자기 이름조차 잊고 지내는 분이 있다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늦은 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64세 처음으로 나로서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 3번째 결혼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제 삶의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인생도 지금부터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